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열입니다. 보존이냐 개발이냐 이 두 가지 사안을 두고 거의 20년 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동래구 복산 1구역 재개발 사업이 드디어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지만은 사실상 통과했습니다. 그게 복산동 고분군이 있어가지고 일명 왕릉뷰다. 물론 왕릉뷰라 그러면 이제 거기 김포 금단 신도시에서 이제 보이는 왕릉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이제 고분군이기 때문에 왕릉뷰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개발이냐 아니면 보존이냐 이렇게 계속 마찰을 빚어왔는데, 결국 부산시에서 개발로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업 지정된 게, 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게 2001년이니까 거의 23년 걸렸습니다. 23년 걸렸는데, 정말 이 부산 시내에서 이렇게 오래 걸린 지역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1일 이제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시가 복산 1구역 재개발 사업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기사 난 내용입니다. 시는 고층 타워 동과 방음벽 디자인을 개선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저층부 팔짝 지붕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패널과 신재생 에너지 등은 건축 계획과 경관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이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조합에서 원하는 대로 통과시키는데, 심의 의견이 대부분 내용이 디자인 개선을 좀 잘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이제 그런 디자인 개선하면 되죠. 하면 되니까 통과된 겁니다. 참 이 복산동 이건 좀 고분군을 두고 상당히 좀 개발이냐 아니냐 이래가지고 문화재청과 그러고 이제 부산 시내 시민단체들 계속 마찰을 빚고, 그래도 거기에 사는 분들은 또 주거 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계속 부산시청 앞에서도 시위도 하고 마찰도 빚고 그랬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동래구 칠산동 246-1원입니다. 전체 면적이 95만 5천 평방미터인데, 거기에 지하 5층, 지상 32층, 74개 동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무시하죠. 제가 볼 때는 부산 시내, 특히 동네는 물론이고 부산 시내에서도 이 정도 큰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가구 수가 4,300가구에 달합니다. 2001년도에 부산시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지정되었는데, 이게 뭐 사실은 계속 지정된 이후에도 2008년 7월에 조합이 설립됐지만 문화재 보존 문제로 사업을 계속 난항을 겪었습니다. 대표적인 가야 유적지이자 국가 사적지인 복천동 고분군, 뭐 여러분 부산 시민들이라면 다 가보셨을 겁니다. 한 번쯤은. 오늘 비롯해서 그 옆에 동네 읍성이 또 있습니다. 동네 읍성이 있고, 그 전체 14개의 시 지정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훼손이 많이 된다는 이제 문화재 보호를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훼손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2016년 문화재청과 부산시 문화재위원회가 조건부 허가 후에 복층 고분군 반경이 200km 내에 있는 최고 26층 높이로 지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26층으로 높이가 거기에 서면 고분군이 아파트 둘러싸인다, 뭐 좀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조정이 좀 일부 이제 그 고분군 부근에 있는 아파트 1동하고 2동은 층수를 많이 줄이고, 그리고 나머지 층은 이제 32층으로 하는 그런 조정안으로 이제 합의가 됐죠. 합의가 됐는데, 그 안에 또 한 100년 가까이 된 전통의 내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조합은 이 내성초등학교를 이제 그 사업지 내에 있으니까 옮기자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시교육위원회, 시교육청에서 이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후에도 이의신청도 기각하고 이래가지고 조합은 이제 그 안에 내성초등학교를 그대로 둔 채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보면 최근 들어 더욱 탄력을 받았는데, 2021년 3월 경관 심의를 통과한 후에 지난해 2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도 통과했습니다. 그에 또 10월 교통영향 평가 심의도 완료했죠. 그리고 이제 건축 심의까지 통과한 겁니다. 건축 심의가 사실은 이제 가장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고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조합은 상당히 건축 심의를 반기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걸 20몇 년 동안 이걸 지정된 뒤에 계속 그렇게 마찰을 빚고 있던
이 복산 1구역을 재개발을 이렇게 건축 심의까지 받아내는 데는 참 대단하다.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데 이 사실은 노후화된 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개발이 쉽하다. 뭐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보존보다는 이제 개발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걸 이제 택했습니다. 택했고 해서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고 이제 사람 사는 게 우선이다. 지금 그런 내용인데 이 보면 이게 이제 그 위치가 동네에서 구에서는 상당히 그 여러분들 가보시겠지만은 아주 위치가 좋습니다. 위치가 좋아가지고 이 뭐라 그럽니까? 그 주변 자체가 동네고등학교도 있고 학군도 좋고 아주 뭐 좋은 그런 위치인데 이게 이제 GS건설에서 진작부터 이제 그걸 헤리티지라고 해가지고 헤리티지는 유적 아닙니까? 그런 이름을 지어가지고 지금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는데 한 4,300 규모가 넘죠. 와, 대단합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내성초등학교, 명장초등학교, 동래고등학교, 뭐 아주 이런 학군들도 아주 우수합니다. 우수하고, 그건 지하철 4호선, 낭민역, 수안역, 뭐 이런 역들이 또 1호선 동래역까지 각종 그 역세권 지역입니다. 역세권 지역이고 해가지고, 동래란 지역에 제가 봐도, 와, 동네에 그런 넓은 땅이 있었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아파트 명칭도 동래 자이, 더 헤리티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유적지하고 이제 그 뭐랍니까 가까이 있고 하니까 아주 그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4,300세대입니다만 이제 그 중에서 조합원이 한 2,600명 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한 1,800세대가 이제 일반 분양이 되는 거죠. 일반 분양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좀 뭐 조금 기대를 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입지 환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뭐 교통은 끝내주고 교육도 끝내줍니다. 상권도 뭐 이미 거기는 구축 아파트도 많고 오래된 동네 아닙니까? 동네 아닙니까? 동네이기 때문에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그 옆에 이제 뭐 대동병원, 뭐 동네 메가마트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 살기에는 아주 뭐 추각한 동네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이런 지역들이 사실은 입지 환경이 가장 그 곤란한 부분이 그거죠. 결국은 이제 그 복천동 고분군이 있다는 겁니다. 고분군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개발을 하는 과정, 설계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계속 좀 뭐라 그럽니까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고 이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고 거기 보면 거주지도 여러 가지 길들이 이제 그 사방 팔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살기는 좋습니다만은, 앞으로 지어질 그런 부분들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도 없지 않나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천동 1구역은 사실은 이제 진행하면서 좀 고층으로 지으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7,000세대쯤으로 짓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줄어가지고 4,300세대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죠. 억울해가 사업성이 많이 없어져 버린 그런 셈이 됐는데 그래도 뭐 짓는 것만 해도 어디냐. 7,000세대 같으면 거기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그 고분군이나 이런 유적지에는 뭐라 그럽니까 50m 이상으로는 못 짓는 걸로 제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래도 26층으로 짓고 이러면 뭐 크게 문제는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저는 생각할 때 이거죠. 만일 공사를 해가지고 짓는 과정에 또다시 고분이 드러난다든지 땅을 파는데 문화재가 나오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좀 또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다. 지금 가장 큰 문제고 예를 들어서 이게 유적지가 뭐 없으면 좋은데 땅 속에 파묻힌 유적지가 뭐 알 수가 있습니까? 만일 파다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과연 이제 7,000세대에서 4,300세대로 줄었는데, 그 사업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2,600명이 이제 조합원이고, 나머지, 1,800세대를 분양을 하는데, 분양가라든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역시 문화재입니다. 그 보분군은 가야 시대의 그 고분인데, 그걸 팠을 때 또 다른 문화재가 나타나면 정말 이것도 공사 중단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물론 뭐 조합에서도 잘 뭐 대처를 하겠지만은, 이 문화재 보호구역이 그걸 넘어서서 얼마나 한국적인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 크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한번 이 조합이나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왕릉뷰, 계속 이 문화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허가가 났다 그랬어요. 심의가 통과됐다 그래서 방심할 게 아니고 계속 지켜보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복산 1구역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되 재발 공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잘 대처해서 개발하시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